안녕하세요, 모캠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 자켓 네버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하는지.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심으로 관리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필요한 제품도 많고 들어가는 노동도 많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아무 관리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하는 게 좋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럿 크림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뭐 광고 같은 거 아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죽 공예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추천해줘서 구매했던 제품이고요. 이 크림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모든 가죽 자켓들을 다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뭐 가죽 뭐라 그랬지? 진짜 외피가 있는 가죽들 있잖아요. 이런 재질에 사용하시는 거고, 스웨이드 같은 뒤집어진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림으로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스웨이드 지우개나 솔로 이렇게 털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관리해 볼까요? 오늘 케어할 자켓은 아카펠라 클로딩에서 구매했던 그리즐리 자켓,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가죽 자켓. 이 말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벨리 부분을 구매를 했어요. 말의 배 부분 가죽으로 된 조금 주름이 있는 가죽을 구매를 했는데, 이 가죽이 아무래도 주름이 있다 보니까 이 손상되기가 더 쉽거든요. 갈라지거나 하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겨울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한번 해주려고 다른 자켓들도 같이 꺼냈습니다. 이 자켓은 쿠시타니의 뭐라고 하죠? 스타디움 자켓? 어쨌든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 하이넥이에요. 그래도 좀 상당히 귀여운 자켓이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소가죽으로 된 아카펠라 클로딩의 A2 자켓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이쁜데 이 스텐실이라고 하죠. 이거 판박이? 요게 조금 이제 갈라져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도 빈티지에서 멋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캐럿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뚜껑 열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잘 사용 중이고요. 가죽 자켓 뿐만 아니고 뭐 가죽으로 된 모든 제품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두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정색 닥터 마틴 첼시 부츠가 있고, 루트원 슈즈에서 구매했던 목토 부츠가 있고, 루트원 슈즈의 크로막셀 가죽으로 된 유팁 구두가 있습니다. 갈색 가죽 신발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은 또 약간 노소비를 이제 모토로 삼아서 또 뭐 추가적으로 구매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손으로 떠서 가죽 자켓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말가죽 그리즐리 자켓은 이 부분은 양털이에요. 이 부분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서 여기 직접 발라줍니다. 뭐 결국 이것도 다 로션이에요. 가죽에 바르는 거니까 사람 손에 발라도 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건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람 손도 가죽이니까. 이런 관리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해줘야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가죽마다도 상태가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가죽이어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죽 자켓들의 특징이 이게 막상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절이 왔을 때 빨리 꺼내서 자주 입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추워지고 계속 덥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입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입을 수 있을 때 챙겨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즐리 자켓이란 게 뭐 예전에 무스탕처럼 좀 유행을 했었던 미국에서 자켓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뻐요. 입으면은 진짜 상당히 이쁩니다. 그 C650GT라는 BMW의 스쿠터가 되게 생각보다 아저씨 바이크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런 바이크를 탈 때조차 이 자켓을 입으면은 좀 아저씨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예전 영상들에도 가죽 자켓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가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가죽을 케어하는 게 1년에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는 김에 좀 찍어볼까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겠죠? 가죽 자켓 자체가 소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 이렇게 저처럼 관리도 하고 하려면은 노력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옷을 노력해서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버의 왁스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유행을 했었고, 워크웨어들이 유행하면서 이런 가죽도 좀 같이 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유행도 유행이지만 가죽 자켓은 클래식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죽 자켓은 뭐 언제든 구매하셔서 입고 다니신다면은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이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죽이 주는 질감에서 오는 그런 멋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카라를 뒤집으면은 여기 또 가죽이 나와요. 그래도 이 가죽 자켓은 등판이 이렇게 다 양털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림을 발라야 될 면적이 되게 적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가죽 자켓이지 않나. 가죽들이 보여주는 그 질감 차이 때문에 더 재밌는 자켓인 것 같아요. 양털 부분은 되게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느낌인 반면에 검정색 가죽 부분은 되게 거칠고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되게 조화롭게 디자인돼 있어서 멋진 자켓입니다. 겨드랑이 부분에는 통기성이 좋으라고 보일라나 이렇게 홀이 3개 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옛날에 많이 입었다고 하고 상당히 멋져요. 아카펠라 클로딩의 그리즐리 가죽 자켓입니다. 그리즐리 자켓은 이제 다 도포를 한 것 같아요. 크림 다 발랐고, 이렇게 크림이 다 바르면은 약간 응달진 곳에서 이 크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다 가죽 크림 작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묵직한 자켓이죠. 말가죽 자켓입니다. 싱키사의 말가죽을 사용했다고 하고, 부자재들도 상당히 퀄리티를 사용한 아카펠라 클로딩의 가죽 자켓입니다. 와일드스 지퍼예요. 말가죽도 이렇게 계속 발라줍니다. 그 가죽, 물론 당연히 저보다 가죽 고수님들도 많으실 건데 여기 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맨손으로 그렇게 바르고 앉았냐 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귀찮아서입니다. 너무 귀찮아요. 이거를 막 어떻게 다 준비를 해서 그거를 써서 깨끗하게 만들고, 좋죠. 물론 좋은데 귀차니즘이 심한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면 놀기가 힘들고 놀기 바쁘면 일하기가 힘들고 막 그래요. 말가죽 자켓은 소가죽 자켓하고 다르게 두께가 아무래도 좀 더 두껍고 질감이 더 거친 면이 있습니다. 더 빳빳하죠. 그래서 이 가죽 자켓도 처음에 구매했을 당시에는 지퍼를 올려서 땅에 놓으면은 자켓이 그냥 혼자 서 있었어요. 말가죽 자켓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왼쪽 주머니를 열면은 아카펠라 클로딩의 로고가 살포시 나옵니다. A2 자켓의 주머니는 사실상 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장식적인 요소로 지금 활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주머니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뭐 얇은 거, 작은 거 넣을 때는 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리즐리 자켓과는 다르게 바를 부분이 아주 넓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양털을 신경 안 쓰고 막 바를 수가 있어서 바르는 속도는 오히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배 부분 가죽은 사실 인기가 많이 없긴 해요. 그 벨리 부분 가죽이 주름이 많아서 흔히들 말가죽 하면 생각하는 그 매끈매끈하고 빳빳한 느낌이 좀 덜 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가죽이 처음부터 좀 부드러운 면도 있어요. 이미 주름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 벨리 부분이 더 뛰어나긴 하죠. 근데 또 말가죽 자켓 하나 사는데 또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빳빳하고 그 각지고 뭐 무겁고 그 남자다운 그런
맛을 내는 거를 당연히 더 선호하시긴 하겠죠. 제가 예전에 아카펠라 클로딩 영상 찍어놓은 것들이 조회수가 다 꽤 잘 나왔어요. 한 2만 정도씩 나온 것 같은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끄럽지만 항상 저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유복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저렴한 티가 나버리면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이 너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시대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죽 자켓을 사면은 제가 좀 만족하지 못하니까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캠핑용품 이런 거는 저렴한 거 사용해도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약간 그거는 기어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옷이라서 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죽을 보고 있노라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가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장 내년 봄에도 모캠퍼 데이를 만약 한다면은 지금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지 하면서 나 너무 피곤해 막 이렇게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일도 하고 이런 것도 따로 뭐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벨리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이 이미 깊은 주름이 져 있어요. 이런 데는 나중에 좀 쉽게 찢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부분이 찢어진다고 가죽 자체가 다 찢어지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도 그런 손상이 좀 빨리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에이징을 좀 더 빨리 즐길 수 있다. 이 말가죽도 이제 다 발랐네요. 반짝반짝해졌죠? 이 크림을 발라놓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해집니다. 근데 이 옛날 지퍼가 감성은 좋은데 사실 쓰긴 불편한 것 같아요. 이 A2 자켓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스 지퍼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그리즐리 자켓 같은 경우에는 후크리스 지퍼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후크리스 지퍼 걔가 좀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쿠시타니의 가죽 자켓입니다. 얘는 제가 구매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19년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는 판매하지 않는 디자인이어서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약간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새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저는 좀 헌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빈티지도 좋아하고 여기 위에는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건들지 않겠습니다. 쿠시타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가죽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라이딩 기어를 제작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죽 제품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가죽이니까 당연히 가죽도 잘 다루겠죠. 일본 갔을 때 가죽 자켓도 하나 사오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사이즈가 없었어요. 일본 쿠시타니 갔던 영상도 제 전 영상들 보시다 보면은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에 갔다 왔어요. 이런 라이딩 할 때 입는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깔일수록 좋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때가 잘 타죠.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예요. 그 디스코 도넛이라고 그 스트릿웨어들을 좀 만드는 그런 귀엽고 멋진 옷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약간 스트릿한 거 좋아하신다, 좀 요즘 스타일 좋아하신다 하면은 디스코 도넛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 보여드렸구나. 이게 디스코 도넛이에요. 귀엽죠? 이 자켓은 진짜 패턴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는 정말 편한 그런 자켓이에요. 쿠시타니 제품들이 진짜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괜히 많이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등판이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사실 그냥 대학교 과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왜 일본 브랜드만 그렇게 좋아하냐, 왜 놈이냐 뭐 이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이 전에 나온 가죽 자켓 두 개는 아카펠라 클로딩 그거 국내 거예요. 한국 브랜드 겁니다. 리얼 맥코이 같은 데서 가죽 자켓 사려면 한 300만 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가죽 자켓을 입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 쿠시타니 가죽 자켓은 엄청 탄탄한 그런 가죽이에요.
패턴이 되게 입체적이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쿠시타니 자켓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소가죽으로 된 A2 자켓도 편하고 멋집니다. 그 다음에 소가죽이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죠. 말가죽은 막 뭔가 그런 따뜻한 느낌보다는 그냥 강한 느낌이 있죠.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이게 부자재가 말가죽이랑 소가죽이랑 좀 달라요. 저는 같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자주 입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관리만 하고 잘 못 입으니까 애들이 에이징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위에는 A2 자켓의 유럽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A2 자켓들도 여기 벤틸레이션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이 칸박이 붙여놓은 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별로 입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더 멋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요.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버 리왁싱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왁스를 주기적으로 리왁싱 해줘야 그런 왁스 자켓이 가지는 특성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크림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뭐 로션을 발라주거나 해서 가죽의 본래 상태를 좀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 옷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다만 좀 더 오래 잘 깨끗하게 입으려면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가죽 자켓이 막 엄청 저렴한 옷이 아니다 보니 저렴할 수가 없는 옷이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됐다. 촬영 시간을 보니까 자켓 한 벌당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작업은 직접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 캠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옷도 조금 라이트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밌는 라이프 스타일 같이 즐겨보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구독하셔서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봐요. 끝!